이번에는 폴리곤 모델링의 다양한 기법들과 비디오 포스트, 매핑, 라이팅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우선 기본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린더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탑 뷰에 클릭하고 드래그 한 다음에 마우스를 놓고 위로 올려주면 실린더가 만들어집니다. 다음 컨트롤 쉬프트 Z 눌러서 4개의 뷰에 가득 차게 해봤습니다. 모디파이 리스트에 가서 레디어스를 20, 높이를 30, 높이 세그먼트는 3, 사이드 세그먼트는 16 이렇게 적용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캡 세그먼트를 2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컨트롤 쉬프트 Z 4개 뷰에 가득 차게 했고요.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 번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쉐이딩 상태로 보고 싶으면 F3, 엣지도 보고 싶으면 F4, 마찬가지 프론트 뷰에서도 F3, F4, 레프트 뷰도 F3, F4, 퍼스펙티브 뷰에도 F4를 눌러서 엣지가 보이게 했습니다. 다음 J를 눌러서 이렇게 사라지게 했습니다.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실린더 001을 다른 이름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KYS를 입력해 봤습니다. 색상도 클릭하여 블랙으로 변경했습니다. 재질 편집기를 열어서 빈 공간에 머티리얼 스캔 라인 스탠다드 재질을 적용합니다. Assign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실린더를 선택하고 오른 버튼 눌러서 Convert to Editable Poly로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버텍스, 엣지, 보드, 폴리곤, 엘리먼트들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들을 서브 오브젝트라고 말합니다. 서브 오브젝트에서 폴리곤을 선택해서 상단의 폴리곤들을 지워 보겠습니다. 그러면 윈도우 방식으로 바꿔주고 상단 부분을 드래그하면 드래그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폴리곤들이 선택이 되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눌러주면 그 부분만 삭제가 됩니다. 아래쪽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딜리트 눌러서 지워봤습니다. 그러면 퍼스펙티브를 Alt W 최대화 시켜보면 이렇게 뚫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크로싱으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이동 툴을 선택하고 에디터블 폴리를 클릭해 보면 이 실린더의 좌표값들이 보입니다. 각각 오른 버튼을 눌러서 XYZ가 모두 000이게 했습니다. 그러면 Alt W 탑에서 보면 한가운데 실린더가 위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퍼스펙티브 뷰를 최대화 해 보겠습니다. Alt W. 다음은 각각의 속성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이렇게 뚫려 있는 영역을 보드라고 합니다. 보드를 클릭하고 이렇게 클릭해주면 윗부분들이 선택이 됩니다. 이 부분들을 면을 더 만들려면 Shift 누르고 Z를 잡고 위로 올려주면 면이 더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면이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졌고요. 다음은 버텍스로 가서 Alt W 프론트에서 상단에 있는 버텍스를 선택하면 이렇게 버텍스들이 선택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스케일을 선택하고 가운데서 클릭하고 아래쪽으로 내려주면 이렇게 사이즈가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Alt W 프론트 뷰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프론트 뷰에서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텍스들을 선택하고 스케일로 이런 모양으로 바꿔줬고 아래쪽에 이 버텍스들을 드래그하여 줄여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버텍스들은 좀 키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버텍스들은 이동 툴로 Y를 잡고 밑으로 내려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Alt W. 이 부분에 면이 더 필요한데요. 엣지를 선택하고 엣지 클릭
그 다음에 이 엣지와 평행하게 있는 이 엣지들을 선택하려면 링이 됩니다. 이 엣지를 선택하고 링을 눌러서 이렇게 다 선택되게 합니다. 그 다음 오른 버튼 누르고 커넥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면이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시 스케일로 삼각형 부분에서 클릭하고 위로 이렇게 좀 높여주면 사이즈가 더 커집니다. 버텍스로 가서 디테일하게 다듬어 보겠습니다. 이 버텍스들은 Y축으로 밑으로 더 내려오고 이 버텍스들도 Y축으로 조금 더 내렸습니다.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스케일로 좀 더 이렇게 줄여줬습니다. 다음 Alt W, 보드에서 이 보드를 선택하고 Alt W, 프론트 뷰에서 Shift 누르고 Y를 잡고 위로 올려주면 이렇게 또 면이 만들어집니다. Alt W, 다시 엣지, 이 부분을 드래그하고 오른 버튼 누르고 커넥트, 스케일로 삼각형 안에서 클릭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주면 면이 작아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버텍스, 이 부분을 스케일로 줄여서 이렇게 형태를 다듬어 봤습니다. 다음은 이 엣지를 선택하고 클릭, 링, 오른 버튼, 커넥트 이렇게 또 만들어지게 되고요. 삼각형 부분에서 클릭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주면 이렇게 면이 더 작아지게 됩니다. 다시 이 엣지 선택하고 링, 오른 버튼 누르고 커넥트 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로 줄여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밑부분이 뚫려 있는데 이것도 메꿔 보겠습니다. 보드, 클릭, 오른 버튼 누르고 캡 이렇게 메꿀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폴리곤, 이 폴리곤을 선택하고 그리드를 잠시 감춰 보겠습니다. G,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베벨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베벨 세팅, 높이는 제로, 오른 버튼 눌러주면 제로가 됩니다. 사이즈는 좀 적게 -5 정도로 입력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한 번 더 적용하려면 플러스 눌러주면 한 번 더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OK, 하나의 점으로 만들려면 오른 버튼 누르고 이렇게 클립스를 하게 되면 하나의 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은 폴리곤으로 다시 이만큼을 지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지울 수도 있습니다. 다시 보드 선택, Shift 누르고 Y를 잡고 위로 올려서 똑같이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엣지, 커넥트, 스케일, 드래그, 커넥트, 스케일, 드래그, 커넥트, 스케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은 에디터블 폴리로 가서 두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모디파이 리스트에서 쉘을 적용합니다. 아우트는 0, 이너로 해보겠습니다. 이너를 1.5를 입력하여 두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쪽으로 두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두께가 만들어진 오브젝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오른 버튼 누르고 Convert to Editable Poly로 변환시켜서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Modify 리스트에서 Edit Poly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 Edit Poly에서 엣지를 선택하고 이 엣지 선택하고 바깥쪽에 엣지도 선택해서 루프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전체의 엣지들이 선택이 됩니다. 이 부분을 두 줄로 만들면 오른 버튼 누르고 챔퍼가 되겠습니다. 챔퍼 세팅에 가서 값을 줍니다. 0.3 정도 입력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선택했던 엣지들이 두 줄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에디터블 폴리 위에 메쉬 스무스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쉘 위에 에디트 폴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쉘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쉘의 속성 값을 변경해주면 변경된 내용이 또다시 반영이 됩니다. 두께가 만약에 얇으면 두껍게 할 수도 있습니다. 2를 입력하면 이만큼 두껍게 또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1.5를 입력해서 좀 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이 오브젝트를 탑에서 Alt W X 방향으로 Shift 누르고 3개를 카피해 보겠습니다. 카피 방식으로 복제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전체를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Y축으로 밑으로 내려서 3개를 카피 방식으로 복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Alt W 이렇게 보입니다. 단축키 G를 눌러서 그리드가 보이게 했습니다. Alt W 이렇게 보입니다. 이 모든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트랜스폼 기준모 XY를 클릭해서 이동 툴로 가운데로 이동을 해 봤습니다. 짙게 보이는 이 선이 가운데 선이 됩니다. 이렇게 가운데로 위치가 이동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배경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Create Plan, 플랜을 배경으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배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모디파이에 가서 배경의 크기를 좀 더 키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깥의 여백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키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키워봤습니다. 퍼스펙티브 뷰를 최대화해서 원하는 앵글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Ctrl C를 눌러서 카메라를 만들었습니다. Alt W 눌러보면 카메라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드를 감춰 보겠습니다. G 감추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다음은 재질 편집기를 열고 재질을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머티리얼 스캔라인 스탠다드. 이 회색은 배경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Assign. 다음은 이 오브젝트들의 매핑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디퓨즈 컬러를 이번에는 제너럴에서 노이즈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세부적인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사이즈가 0.635인데 사이즈를 0.5로 좀 줄여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뷰포트에서도 이미지를 보고 싶습니다. 눌러줍니다. 지금 확대해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더 키워 보겠습니다. 3 정도로 키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은 매핑 좌표값이 없어서 이렇게 깨져 보이는데 UVW 맵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에디트 폴리와 메쉬 스무스 사이에 UVW 맵을 적용하겠습니다. 모디파이 리스트에서 UVW 맵을 적용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래너가 적용됐는데 스페리컬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UVW 맵을 복사를 해서 카피, 다른 오브젝트에도 적용을 하겠습니다. 에디트 폴리 클릭, 오른 버튼 누르고 페이스트, 클릭, 에디트 폴리 위에 페이스트 이렇게 적용을 해서
UVW 맵을 모두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두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카메라 뷰를 렌더그를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렌더 셋업에서 아웃풋 사이즈를 HD로 변경하고 사이즈는 1280720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시 재질 편집기를 열고 사이즈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2.0으로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작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방식이 레귤러 방식이 있고 프랙탈 방식도 있고 터뷸런스 방식도 있습니다. 프랙탈 방식으로 하게 되면 또 다른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이 디퓨즈에 적용된 노이즈를 그대로 범프에도 적용을 했습니다. 다시 렌더를 걸어보면 범프 값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표현이 됩니다. 다음은 색상이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디퓨즈를 해제하고 범프에 적용된 이 노이즈를 Shift 누르고 복제해서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이 노이즈를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반영해 보겠습니다. 컬러 1에는 하늘 색상, 컬러 2에는 또 다른 색상을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해 봤습니다. 이 재질을 디퓨즈에 적용하면 디퓨즈 컬러가 지금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클릭해주면 뷰포트에서 이 색상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음은 조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라이트, 스탠다드, 타겟 스포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론트 뷰에서 클릭하여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조명을 만들었습니다. 약간 이렇게 방향을 좀 틀어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카메라 뷰에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조명을 선택하고 모디파이에 가서 세부적인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섀도우를 체크하고 그림자는 에어리어 섀도우로 변경을 했습니다. 에어리어 섀도우의 값들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섀도우 인테그리티 3, 섀도우 퀄리티를 6으로 높여 주겠습니다. 다시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림자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디멘전 값을 20, 20 숫자를 높여봤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라이트 값을 변경시켜서 조명의 가장자리가 점점 어두워지게 처리해 보겠습니다. 조명의 가장자리가 부드럽게 점점점 어두워지는 느낌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핫스포트 값을 낮춰주고 폴오브 값을 높여서 이런 분위기가 되게 해봤습니다. 다시 카메라 뷰에서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음은 탑 뷰에서 이 오브젝트들을 컨트롤 누르고 4개를 선택해서 쉬프트 누르고 X방향으로 움직여서 복제를 해 보겠습니다. 카피 방식으로 2개 카피를 했습니다. 다음은 컨트롤 누르고 이 오브젝트들을 선택하고 Y축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서 또다시 복제를 2개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음은 카메라를 버리고 다시 퍼스펙티브 뷰에서 앵글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퍼스펙티브 글씨를 클릭해 보면 Show Self Frame이 나타납니다. 이 영역이 실제 렌더링이 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다시 키보드에서 Alt를 누르고 적정한 앵글 값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플랜이 없는데요. 이 부분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플랜을 이동시켜주면 이 공간들이 메꿔지게 됩니다. 다음은 사이즈를 더 키워서 세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플랜들이 빈 영역이 없이 다 이렇게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다시 퍼스펙티브 뷰, 이 뷰를 컨트롤 C를 눌러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렌더를 걸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재질 편집기를 열고 재질의 광택도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 재질을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에서 속성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블린 방식을 포옹 방식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페큘러 레벨 값을 높여서 광택이 있는 재질로 표현하겠습니다. 35 정도를 입력하고 그로스니스를 많이 높여서 매우 광택이 높은 재질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로스니스를 70으로 입력을 해 봤습니다. 하이라이트 영역이 좁게 보이면서 광택이 강한 재질로 표현되게 됩니다.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광택이 있는 재질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조명의 위치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앞쪽으로 좀 이동을 해 봤습니다. 다음에는 비디오 포스트를 적용해 보겠는데요. 우선 이 오브젝트와 이 오브젝트 그리고 이 오브젝트 1개, 2개, 3개를 선택했고요. 오른 버튼 누르고 오브젝트 프로퍼티즈에서 오브젝트 아이디를 1을 입력하겠습니다. 엔터. 다음은 비디오 포스트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렌더링, 비디오 포스트, 첫 번째 카메라를 선택합니다. 카메라로 변경해 줍니다. 그대로 OK. 두 번째 필터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렌즈 이펙트 글로우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OK 눌러봅니다. 다음 렌즈 이펙트 글로우를 더블 클릭해 보면 세부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셋업에 들어갑니다. 오브젝트 아이디가 1번의 오브젝트 아이디에만 적용이 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프리뷰를 눌러보고 업데이트 누르고 비디오 포스트를 눌러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프레퍼런스에서 세부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펙트가 너무 커서 이렇게 너무 번지는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 부분을 낮춰보겠습니다. 2로 입력하면 이렇게 작아지게 됩니다. 영역이. 다시 1.5로 낮춰봤습니다. 다음은 인텐시티가 너무 높아서 인텐시티 값이 높아서 이질감이 생겼는데 이 부분을 낮춰보겠습니다. 50으로 낮춰보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30으로 낮춰봤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나타났고요. 다음은
아웃풋, 렌더링을 걸고 이미지를 저장할 때 어디에 저장할 건지, 파일명은 무엇을 할 건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파일을 누르고 새 폴드, 이렇게 폴더를 만들고 타입을 JPG로 하게 되면 베스트로 해서 OK, OK. 그 다음에 이 버튼을 눌러서 싱글 0프레임 사이즈는 HD로 1280x720 사이즈로 렌더를 걸면 렌더링이 됩니다. 이렇게 렌더링이 되고 다시 한번 렌더링이 되면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을 비디오 포스트라고 합니다. 다음은 렌즈 이펙트 글로우의 효과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고 셋업, 프레퍼런스에서 픽셀로 하게 되면 지금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색상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것이고, 유즈를 누르게 되면 원하는 색상으로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컬러를 클릭해서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변화 값이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적용이 바로 이미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라데이션으로 적용하려면 이 부분에서 컬러를 변경하면 됩니다. 오른 버튼 누르고 에디트 프로퍼티즈에 들어가서 색상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색상에서 시작해서 다시 이 부분 클릭, 이렇게 이 색상에서 이 색상으로 그라데이션이 적용되는 이런 분위기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다시 렌더를 걸면 이런 분위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폴리곤 모델링의 기본적인 개념과 라이팅, 그리고 매핑에서의 또 다른 느낌들, 비디오 포스트, 이런 부분들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비디오 포스트의 활용법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